안녕하십니까. 1번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요즘 전월세로 내 집 마련 쉽지 않죠. 아파트 값은 자꾸 떨어지다 보니 전월세를 통해 매매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 보니 임대 물건도 따라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주 2년 차인 신축 아파트는 갱신 청구를 하는 임차인이 많다 보니 임대 물건이 나올 리 없고, 입주 4년 차 준신축 아파트에도 매매로 팔고 싶다고만 하니 여전히 임대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더욱더 시세 차익을 보기가 어렵다 보니 임대 물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실상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만들었던 임대차 3법이 현실엔 임대 물건 구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 같죠. 이런 상황에 신축 아파트 입주는 부족한 전월세 물건을 채워주는 담비 같은 역할입니다. 2025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는 1월 화정동 골드클래스 2차, 2월 방림동 오네트 하이브, 오남동 모아일가 트레뷰, 3월 선운 2지구 어등산 지나리체 리버필드, 월계동 라펜트힐, 치평동 상무 퍼스티넘 스위첸, 4월 선운 2지구 신혼희망타운 A1블럭 A3블럭, 신안동 산이고운 신용파크, 쌍천동 상무 센트럴자이, 9월엔 신창동 유탑 유블레스, 월산동 더 퍼스트 대시양,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봉선동 남양우튼 3차가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5194세대이지만 이 중에서 보편적으로 찾을만한 전월세 물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월계동 라펜틸과 쌍천동 상무 센트럴제이, 치평동 상무 퍼스티넘 스위첸은 고가 아파트로 임대 조건이 너무 높아서 제외하고, 선운 2지구 신혼희망타운은 많은 세대수에 비해서 100%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로 내놓으신 분이 적어서 또 제외하고, 봉선동 남양우튼 3차는 공사가 중단돼서 언제 입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제외하다 보면 사실상 2025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72세대 뿐입니다. 2024년 9200여 세대가 입주할 때랑은 너무 다르죠. 오늘은 2025년 입주 예정 신축 아파트 중에서 상반기 입주 예정이 가능하고 택지지구라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고 598세대 대단지로 구성이 되었지만 전월세 가격은 입주 10년차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한 선운 2지구 어등산 지나리체 리버필드의 입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를 구하신다면 반드시 오늘 영상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선운 2지구 어등산 지나리체 리버필드는 광주 광산구 서남동 869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0층 아파트 11개동 59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아파트로 837대, 상가엔 8대 주차이 가능합니다. 타입은 64AB 타입 26평형 93세대, 79AB 타입 31평형 505세대입니다. 단지 위치는 선운지구역 개발 중인 선운 2지구 남쪽 끝에 위치합니다. 도보거리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건축 중이고, 운수 IC를 통해서 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 진입이 편리하고 송정역과 광주공항이 가깝습니다. 가장 장점으로 꼽는 건 도보거리에 황룡강 친수공원이 있어서 언제든지 운동이 가능하고, 가까운 거리엔 황룡강 생태공원과 서봉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선운 2지구 입주 일정은 A2블럭 신혼희망타운 2차는 입주를 마쳤고, A1블럭과 A3블럭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은 25년 4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B1블럭은 착공 전이고, B2블럭은 26년 9월 입주 예정으로 영무에 닿으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 아파트 4947세대가 거주하는 반쪽짜리 선운지구에 초등학교 1개소 아파트 3476세대의 선운 2지구가 추가되니 제대로 된 택지구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도보거리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점은 참 아쉽네요. 커뮤니티와 단지 조경을 보면 더욱더 아쉽습니다. 598세대나 되는 대단지에 커뮤니티는 피트니스 센터와 GX룸, 작은 도서관이 전부이고, 단지 내 조경은 전부 지상주차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지상주차장만 보면 2025년 준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만큼 실망스럽네요. 반면 유니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등산 지나리체 타입 구성은 가장 많이 찾는 중소형으로 64AB 타입 26평형과 79AB 타입 31평형까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64A 타입 26평형은 3베이스리룸 판상형 구조로 넓은 주방 공간이 확보된 편리한 구조입니다. 출입문을 열면 전실과 중문, 공용욕실과 베란다가 있는 작은 방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서면 폭 3.6m의 거실과 확 트인 주방이 보이는데요. 적당한 거실폭에 소파를 놔야 할 벽도 4m로 상당히 넓죠. 가장 잘 꾸며진 주방엔 냉장고 2개를 넣을 수 있는 냉장고장과 디귿자 모양의 싱크대, 그리고 식탁 공간은 2m 정도 확보되어 있어 여유롭습니다. 물론 다용도실의 면적도 충분하고요.
주방 안쪽에 두 번째 작은 방에는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침대와 책상까지 넣기엔 다소 적어 보여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팬트리 또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안방으로 들어가면 화장대와 부부욕실은 있지만 별도의 드레스룸이나 북박이장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작은 방을 드레스룸과 팬트리로 써야 한 이유를 아시겠죠? 두 번째 64 B타입은 26평형 2베이스리룸 타워형 구조지만 64 A타입에 비해서 현관이나 신발장도 더 크고 작은 방 조망도 시원하고 거실 폭도 더 넓고 안방 내 북박이장까지 있어서 타워형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더 인기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79 A타입 31평형은 4베이스리룸 판상형 구조입니다. 출입문을 열면 양쪽에 신발장이 있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용욕실과 두 개의 작은 방이 나옵니다. 북박이장은 첫 번째 작은 방에만 있습니다. 작은 방 두 개가 모두 남쪽을 보고 있으니 채광과 일조에 충분하겠죠. 거실로 통하는 복도엔 64 타입에는 없는 욕실만한 팬트리가 나오는데요. 꽤 쓸만해 보이는데요. 이젠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3.8m로 64 타입에 비해서 조금 넓어졌지만 소파가 들어설 자리는 4m로 충분합니다. 사실상 79 A타입의 장점은 주방에서 나오는데요. 두 개의 냉장고 자리는 기본이고 아일랜드 식탁과 안쪽에 길게 늘어선 주방 싱크대가 너무 편리해 보입니다. 디귿자 주방 공간이라서 동선도 편리해 보이고 일자로 뻗은 싱크대 공간 때문에 수납도 엄청나요. 안쪽에 다용도실도 세탁기와 건조기기를 넣기는 여유롭네요. 마지막으로 안방은 너비 3.5m, 깊이 3.5m 사이즈의 네모 반듯한 모양이고 안쪽으로는 화장대와 북박이장 그리고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 건조를 위한 베란다도 안방 앞쪽에 있습니다. 74 A타입이 가장 많은 세대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 많이 찾을 물건으로도 보이네요. 네 번째 79 B타입 31평형 2베이스리룸 타워형입니다. 거실과 안방은 남쪽을 바라보고 두 개의 작은 방은 동쪽이나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타워형에 비해서 팬트리가 있다는 것과 안방 내 드레스룸이 확보됐다는 것은 아주 장점으로 보이지만 주방에 식탁 공간이 살짝 애매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단지 배치는 남향 위주로 일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일부 남동향과 남서향이 있습니다. 단지 남쪽으로는 황룡강을 바라보기 때문에 맨 앞동인 101, 102, 103, 106동은 영구조망이 확보되었고요. 단지 동쪽에 특수학교만 있다 보니 104동, 109동의 남동향도 역시나 영구조망이 확보되었습니다. 단지 서쪽엔 저층이 섞여있는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 106, 108, 110의 남서향도 앞동보다는 못하지만 나름 시원한 조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15층으로 건축되었지만 104동과 111동은 20층, 107동과 109동은 18층으로 건축되어서 4개 동의 16층 이상은 뒷동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조망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약 10년 전에 입주해서 거주 중인 선운지구의 평균 매매가는 평당 1,200만원 수준이고 평균 전세가는 평당 800만원 수준입니다. 어등산 진해리체의 할인된 일반 분양 금액이 64 타입 26평형은 3억 6천만원이고 79 타입 31평형은 4억 5천만원이라서 평당 1,400만원 수준인데요. 1차 조합원의 총 분양가는 할인된 일반 분양가보다 1,500에서 3천만원 정도 더 비싸고 2차 조합원은 2,500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현재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손해가 상당히 많겠죠. 그렇다고 마이너스 피해 매매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선운지구 평균 매매 시세인 평당 1,200만원을 64 타입 26평형과 79 타입 31평형으로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4 타입 26평형은 3억 2천만원이 나오고 79 타입 31평형은 3억 8천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나와있는 매매 급매물은 64 타입의 경우 3억 5천만원부터 시작하고 79 타입의 경우 4억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매매가 쉽지 않겠죠. 반면 전월세 상황은 다릅니다. 신축 아파트의 특성상 입주가 시작되면 중도금이자가 부과되고 입주기간이 지나면 잔금 연체이자 관리비까지 부과되고 중도금까지 상환하라고 압박이 시작되니 되도록이면 입주기간 내 전월세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고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2015년 3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어등산 진아리채도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입맛에 맞는 조건으로 매매, 전세, 월세가 거래되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세는 64 타입 26평형은 2억부터 시작하고 있고 79 타입 31평형은 2억 3천만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64 타입 26평형은 보증금 2천에 월 90만원부터
7구 타입 31평형은 보증금 3천에 월 90만원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세도 월세도 입주가 시작되면 지금보다는 살짝 내려가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최근 입주를 시작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상당한 추가 분담금이 추가되었지만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은 기대 이하에만 거래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1스테이트 지석 84 타입 33평형은 추가 분담금 포함 조합원 분양 금액이 4억 4천만원이었지만 실제 매매 거래는 3억 5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까지 거래되었고 전세는 1억 9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까지, 월세는 보증금 2천에 70만원에서 3천에 90만원까지 생각보다 저렴하게 거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매가를 포함해 전세나 월세 금액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2025년 3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어등산 진아리채 리버필드 아파트는 상반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 중에 가장 세대수가 많습니다. 또한 입주 10년차 선운지구 아파트보다 전월세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따라서 전월세가 필요한 분이라면 반드시 입주를 염두에 보셔야겠죠.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1번지 부동산TV의 오동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